초하 구독자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환경공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환경공학 끝까지야 함께하는 초록별 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3년 맞이해서요, 제가 따끈따끈하게 제 영상 중에 연봉 3000OK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이 정보들을 반영해서 연봉 4000OK로 돌아왔습니다. 자, 환경 직종에 관련된 우대 사항들, 그리고 직종별 연봉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한번 정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정말 관심 많으신 분석 파트입니다. 분석 파트는 대기 분석, 또 수질 분석, 토양 분석, 또 특이하게 환경 유해물질 대사체 분석, 또 전체적인 수질과 대기, 폐기물 모두 다 분석하는 환경 분석, 이렇게 5가지 파트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대기 분석은요, 연봉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자, 자격은 무관이에요. 그러나 관련 학과가 좀 우대됐었고요. 수질 분석은 연봉 2700에서 3325만원,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고요. 한 군데는 3650 있었는데 이 업체는 교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래서 다소 좀 연봉이 높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초대졸, 그러니까 전문대졸에서부터 대졸까지 다 지원 가능하고 자격증이 우대되는데, 수질 분석이니까 당연히 우대되는 자격증은 수질기사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환경 측정 분석사 있으면 아주 우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양 분석이에요. 토양 분석은 연봉 2600으로 책정되고요. 관련 학과 수질이나 토양 자격증이 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유해물질 대사체 분석은요, 연봉 2800으로 책정되고요. 환경과 보건 관련 학과 나왔으면 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석인데 연봉 4800으로 책정이 되고요. 왜 이렇게 연봉이 높지? 하고 봤더니 무조건 대졸자를 원하고, 또 대기 환경기사 플러스 환경 측정 분석사가 있어야 돼요. 항상 돈의 이유가 있죠. 자, 요렇게 자격을 가지시면 환경 분석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측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측정 파트는 여러분들 시료를 채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든 수질이든 오염물질이 있을 것 같은 그 지점에 가서 시료를 채취해 오는 이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는 거죠. 자, 측정 파트는요, 대기 측정, 그리고 수질 측정, 환경질 조사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대기 측정인데요, 가장 많이 뽑고 있어요. 연봉이 2400에서 2700으로 형성된 업체들이 있었고요. 연봉이 3200에서 3500으로 형성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마다 항상 케바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어도 갑자기 높은 이런 업체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자격증이 필수로 되는, 또는 강력하게 2가지 자격이 우대되는 이런 경우에 연봉이 좀 다소 같이 비례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 측정에서는 당연히 대기 환경 기사가 우대되고요. 또 운전면허 우대됩니다. 산업기사도 마찬가지로 우대돼요. 대기 환경 기사나 산업기사, 운전면허, 또 관련 학과까지 우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질 측정인데요. 수질 측정은 연봉 3100에서 3500으로 측정되고요. 역시나 자격증은 수질 환경 기사, 산업기사가 우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 관련 학과 우대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경질 조사인데요, 연봉 3000이고요. 수질이나 대기 중에 하나가 우대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면 조사로 가볼게요. 성면 조사 파트인데요, 연봉 2460에서부터 3200으로 책정이 됐고요. 관련 자격증, 그리고 운전면허, 공학계열 학과 우대가 됩니다. 여기서 자격은요, 보통 대기 환경기사가 우대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음은 환경안전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EHS 또는 HSE 둘이 같은 겁니다. 그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신입하고요, 경력자를 나눠서 좀 구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입의 경우에는요, 연봉이 좀 다소 좀 레인지가 넓은데요, 3000에서부터 4200까지 형성이 되고요. 우대사항은요, 대기환경기사, 또 산업안전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또 위험물 산업기사, 운전면허,
환경기사가 필수 또는 우대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케바케라고 했는데 필수가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대기 환경하고 산업안전을 우리 회사 오려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면 다소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우리는 일단 대기만 있으면 입사는 되세요. 그러나 조금 연봉은 낮게 책정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환경안전팀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대기 환경기사 또 산업안전기사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취득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업체별로 산업위생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위험물을 추가로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위험물을 요구하는 데는 꽤 많고 산업위생을 요구하는 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다 그러면 대기, 산업안전, 위험물 요 세 가지 하시는 것을 가장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경력직인데요. 우리 환경안전팀의 경력이 뭐 4,500부터 6,000까지 형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력 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죠. 당연히 산업안전 또 대기환경 기타 환경 자격증들이 우대가 된다라는 거. 그래도 여기 항상 산업안전과 대기환경이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안전관리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환경안전팀하고 환경안전관리는 무슨 차일까요? 거의 80에서 90% 정도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겠지만 거의 업무가 동일하다. 그런데 환경안전관리라고 이렇게 딱 붙어있는 공고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 있고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환경안전팀은 현장 안전 안 보나요? 제가 80, 90 비슷하다고 했죠? 현장의 안전 당연히 보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법규적인 개념, 그 다음에 어떤 물품을 제조할 때 제조 공정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개념, 거기에서 발생하는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요런 것들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환경안전관리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 안전에 아무튼 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고 현장의 안전,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해갖고 제가 구분드리기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연봉은 3,400에서 4,300 선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시되는 게 뭘까요? 그렇죠, 현장의 안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업안전기사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또 CAD도 이제 우대가 된다. CAD가 우대되는 이유는 보통 설계나 시공을 하거나 기타 이 도면을 보고 이 공정들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AD를 적어도 2D는 능숙하게 다루고 또는 도면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이 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 컨설팅 업체로 넘어가겠습니다. 온실가스 컨설팅 업체도 굉장히 요새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채용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연봉은 좀 다소 낮게 책정이 됩니다. 2,800에서 3,500 사이고요. 보통 다들 대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실가스 관리 기사가 있으면 우대가 되죠. 너무나 사실 직접적인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 이제 관련 학과 또 영어가 우대되는 업체가 많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온실가스 컨설팅에 관심이 있다, 온실가스 관리 기사와 어학을 준비해 놓으시는 거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와 인허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거의 업무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이름만 인허가고 환경영향평가도 일을 똑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환경영향평가 해놓고 인허가 업무가 꽤나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결국 같아요. 인허가가. 왜냐하면 그 법규 기준을 지금 준수하는지 안 하는지 각 매체별로 그걸 따져보는 업무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인허가랑 업무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묶어서 설명드립니다. 신입하고 경력 좀 나누는데요. 신입의 경우에 범위가 넓습니다. 연봉 3,000에서 4,000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관련 학과, 수질대기 자격증, CAD, 포토샵, 그리고 석사, 운전면허까지 우대나 필수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체에서는 대기 기사는 우린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수질 무조건 있어야 돼요. 둘 다 우린 무조건 있어야 돼요. 또는 우리 회사는 CAD를 좀 다룰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트리밍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영향평가나 인허가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질대기 일단 2개를 다 취득해 놓으면 어디든 걸릴 수 있는 범용성이 상당히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캐드까지 해놓으면 너무 좋다. 근데 3D까지 할 필요 없고 2D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포토샵 요구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된다 그러면 포토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석사를 원하는 업체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석사는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사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빨리 경력을 하루라도 더 쌓아가지고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도전을 하고 그쪽으로 좀 경력 관리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